이야기 좀 해볼까요? 중량입니다. 중량. 중량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차 중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공차, 차량이 빈 상태입니다. 자, 공차 중량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죠. 사람이 일단 승차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타면 안 됩니다. 공차 상태니까. 그리고 짐을 싣지 않은 상태, 이때를 이제 공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차에 포함되는 범주와 포함되지 않는 범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 두셔야 돼요. 즉 무슨 말이야? 공차에 포함이 된다? 스페어 타이어 이런 거예요. 스페어 타이어는 공차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그리고 공구 있잖아요. 특수 공구. 자동차 그 스페어 타이어를 탈부착하기 위한 공구. 이런 거는 공차 무게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험에 똑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결론 말씀드리면은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주행하기 위해서 연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냉각수 엔진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엔진의 마찰을 줄여주기 위한 윤활유 이런 것들은 필요한 만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걸 만재하고 예비 타이어를 설치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에 포함이 된다? 공차 중량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 냉각수, 윤활유, 스페어 타이어까지는 공차 중량에 포함이 되는데 뭐는 안 된다? 예비 부품. 부품 당연히 안 될 것 같아. 뭐 예비로 싣고 다니는 거니까. 요거지. 공구 안 돼요. 공구 공차 중에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실수하기 좋으니까 공구가 포함이 안 된다는 거. 휴대물 뭐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차 중량에 포함되는 것, 되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명확하게 개념 잡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적차입니다. 적차. 적차니까 공차에서 실은 거예요. 뭘 실는데 사람이 탈 수 있으면 사람 다 타고요. 승차 인원. 그리고 짐을 실을 수 있으면 짐 전부 다 실었을 때를 뭐라고 한다? 적차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 이제 그 윤중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바퀴 하나가 지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중량을 뭐라고 한다? 바퀴 윤자를 따서 윤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시험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윤중에 대한 정의를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바퀴와 바퀴가 연결된 것을 우리 축에 의해서 연결됐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축, 그 바퀴 한 축에 연결돼서 무게 누르는 거를 뭐라고 한다? 축중이라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 윤중합을 우리 뭐라고 한다? 축중이라고 표현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이제 무게로 따졌을 때 사람 1인, 1인을 성인 1인을 얼마로 본다? 65kg으로 보는 거예요.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남자, 여자, 뭐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뭐 할 것 없이 평균은 승차 정원 1인은 65kg으로 보고요. 어린이들 13세 미만입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죠. 이하가 아니에요. 미만은 뭐야? 1.5인을 1인으로 본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요거 2배 하면은 3명을 애들 어린이 3명은 뭐로 성인 2명으로 보겠다는 개념이죠. 2배를 하게 되면. 그래서 2명이니까 130kg이 되겠네요. 어린이 3명은 뭘로 본다? 130kg. 성인 2명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이 있을 거예요. 스프링은 주로 어디 들어가느냐? 자, 자동차에 차체가 있댔죠. 바디. 차체와 차축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프링을 기준으로 스프링 위 질량과 스프링 아래 질량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 위 질량, 스프링 아래 질량 그런 개념으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스프링 자체를 어떻게 할 건데 스프링 자체를 놓고 보면은 스프링을 반을 잘라서 그 반은 위 질량, 그 반은 아래 질량으로 보낸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 위 질량과 스프링 아래 질량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능과 공학인데 이 성능과 공학에서는 조금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은 오늘 배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마인드맵, 엑스마인드 프로그램을 불러가지고 보도록 하지요. 자, 외형에 의한 분류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그랬을 때 승용과 화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승용에는 세단, 엔진룸, 승객룸, 트렁크룸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세단, 도어의 기준,
열어야지 이 도어를 통해야지만 승객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지만 도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 리무진 2열, 1열과 2열 상태를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래서 센터 필러, B 필러 있는데 공간이 굉장히 좀 늘어났다. 그래서 2열 공간의 거주성을 좀 극대화시킨 게 리무진이다. 해치백, 뒤가 열린다라는 개념, 좀 짧게 들어간 RV 개념, 차량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트렁크, 리드가 도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제일 뒤쪽에 있는 시트를 접어가지고 전체적인 짐칸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넘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 승객룸으로. 자, 그 다음에 외건. 외건은 해치백에서 뒤를 좀 길게 뺀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쿠페는 루프를 낮춰가지고 공기 저항을 줄여요. 그래서 주행 성능을 좀 높인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버터블은 우리 오픈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보기에는 되게 이쁘지만 사고 났을 때 강성을 확보할 수 없다. B필러, 센터필러가 없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자, 덮는 재질에 따라서 천의 재질로 덮으면은, 군대에서 호르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천의 재질로 덮으면은 소프트탑, 차체의 재질로 덮으면 하드탑이다라고 표현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화물에는 우리 군용 차량, 화물차인데 앞에 본닛이 있는 본닛형, 그 다음에 일반 우리 포터나 본고차를 앞에 뚝 떨어져가지고 운전석이 바로 있고, 거기 아래쪽에 엔진이 있는 캡 오버형.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짐 실는 게 오픈되어 있는 거, 외부에 오픈되어 있는 픽업형, 그리고 박스로 막혀서 화물을 비나 바람 이런 걸로 보호할 수 있는 밴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화물차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자동차는 크게 차체와 셰시로 나눌 수 있다. 차체는 뭔데? 짐을 실을 수 있고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차체 혹은 바디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셰시, 이 셰시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셰시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거는 뭐다? 엔진, 전기 셰시, 작은 범주 셰시 전부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엔진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 전기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 셰시, 동력 전달 장치, 그죠? 클러치, 변속기, 그 다음에 드라이브 라인, 종 감속 장치 및 차동 장치, 그 다음에 휠 타이어까지, 동력 전달 장치, 그 다음에 현가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부 다 배우게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차체는 다시 바디 온 프레임식 이라고 얘기한다 했죠. 바디 온 프레임식, 셰시 프레임식. 그래서 프레임 위에 이렇게 차체가 올라가 있는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승용차에서는 일체 구조식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을 하게 된다. 이거는 다시 셰시, 기초 셰시 들어갈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기로 했으니까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치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일부 했었습니다. 자동차 전체 길이, 구성물 포함해서 전장, 전폭, 전면에서 봤을 때 전체의 폭, 사이드 미러 크기는 제외가 된다. 전체의 높이, 전고, 안테나는 최대한 접은 상태, 축하고 축 사이 거리, 윤거, 바퀴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화물차 뒷바퀴 같은 경우는 복륜이라고 하잖아요. 복륜은 뭔데? 한쪽에 타이어가 두 개씩 있는 거. 그럴 경우에는 두 개의 중간, 그 사이에서 측정한 게 뭐가 된다? 윤거가 된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최저 지상고, 접지선, 드럼 이런 거 제외하고 자동차 제일 낮은 부분에서 바닥까지, 지면까지 높이를 최저 지상고. 그 다음에 앞뒤 오버행 개념이 있었잖아요. 앞차축의 중심에서 차량 제일 앞에까지, 앞 오버행. 부속물 포함한다. 뒷차축의 제일 중심에서 차량 제일 뒤에까지, 뒤 오버행. 자, 그 다음에 중량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공차 중량입니다. 차량이 비어있는 상태, 운전자 탑승하지 않아야 되고 짐 실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는데, 공차 중량에 포함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공차 중량에 포함이 되는 거, 연료, 냉각수, 윤활유, 자동차가 주행할 때 필요한 이 액체류는 필요한 만큼 가득 채우는 만재 상태,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차량에는 스페어 타이어까지 뭐가 공차 중량에 포함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 공구 있었어요. 필요한 공구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자, 적차 상태, 사람 타고 짐 다 실은 거 개념을 적차 상태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중, 타이어 하나가 지면을 누르는,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 축중, 그 개념 아시고 계셔야 되고, 성인 한 명을 65kg을 본다. 그죠?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1.5인을 1인으로 본다. 즉 어린이 3명을 성인 2명의 무게로 본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게의 개념에서 스프링 위 질량과 스프링 아래 질량의 용어도 있으니 이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까지가 뭐야? 두 번째 시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성능공학에서 좀 얘기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그 다음 시간 성능공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산수를 많이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산수를 좀 많이 하니까 컨디션 좋게 해가지고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